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유난히 무덥고 비를 구경하기가 어려웠는데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강수량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가뭄이 심해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아예 물 공급이 끊긴 곳도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땡볕에 땅은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마를 대로 마른 흙은 바람에 날릴 정도입니다. 콩잎은 온통 갈색으로 변해 조금만 만져도 부스러집니다. 이곳은 토양 상태가 매우 건조한 단계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창 뿌리가 뻗어야 될 시기지만 이처럼 누렇게 변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이거 다 망쳐버린 거예요.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가뭄이. 200mm 이상 오는 걸 기다리고 있죠, 농민들은. 특히 제주 북부와 서부 지역의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경지 토양 수분 상태를 측정한 결과 북부 지역 7곳 가운데 5곳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주는 건조나 매우 건조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잎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토양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제 생육적으로 이제 성장이 더디는 이런 피해를 볼 수 있고요. 어승생 수원지도 말라 일부 중산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 관광업체는 열흘 전부터 아예 물이 나오지 않아 카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생서에서 물을 배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먹는 물로서는 사실 100% 미치를 못해가지고선 여기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 기간은 33일로 평년보다 하루 길었지만 강수량은 90.2mm로 평년의 23%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시에 1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단 5일뿐이었습니다. 1973년 장마철 강수량 집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로 중부 지역에 머물면서 제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무덥고 메마른 장마가 이어졌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4년 만에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어승생 수원지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 제주시 해안과 월평, 한림읍 금악과 애월읍 소길리 등 8개 마을에 오는 7일부터 격일제 급수를 실시합니다. 어승생 저수지 유입량은 평소의 30% 수준인 5,000톤으로 줄었는데 태풍 노루가 많은 비를 뿌려줄 경우 제한 급수가 단축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태풍 노루가 다가오면서 피해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홍수를 막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하천 저류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잡목과 풀이 무성하게 자란 이곳은 말 방목지가 아닌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저류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문도 있지만 무용지물. 저류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펜스에는 이처럼 잠금 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저류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저류지 문은 열려 있고 말이나 소의 배설물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류지 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목하는 행위는 하천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저류지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말들이 달아날 수 없고 풀을 먹이기도 좋아 농민들이 무단으로 출입하는 겁니다. 계속 상주에서 근무할 수는 없는 입장일까 봐 하는 건데 부탁해서 매번 그걸 제초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이처럼 저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폭우나 태풍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토사가 많이 쌓였거나 수목이 자라거나 하면은 그만큼 물 들어오는 용량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소가 되죠. 그럼 그만큼 물이 못 들어오면은 그 물이 하류로 가서 홍수를 범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태풍 날이 이후 하천 범람을 막겠다며 무려 940억 원을 들여 설치한 대형 저류지는 모두 13개. 하지만 정작 관리 매뉴얼은 없어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물을 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5호 태풍 노루가 일본 오키나와 동북쪽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이동하면서 내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재난본부는 이에 따라
재해 위험 지구와 해안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와 비닐하우스, 양식시설의 안전 조치를 취하고 태풍이 왔을 때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20여일 앞두고 제주 시내 곳곳에서 중앙차로 시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중앙차로 설치 공사가 한창인 제주시청 부근 도로. 인도 곳곳이 파헤쳐져 있고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마구잡이로 파헤치다 보니 인도폭이 채 1m도 안 되는 곳이 있어 시민들이 고개하듯 거리를 지나가야 합니다. 노인들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어렵죠. 만약에 이거 뭐 휠체어나 뭐나 하면 준비성 없이 무조건 파헤쳐 놓기만 하고 하니까 차선이 좁아지니까 차들도 하고 노인들은 좀 힘들죠. 변압기나 전신주와 연결된 전선들도 이리저리 엉킨 채 노출돼 있어 비라도 내리면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깊게 패인 공사장 주변에 부착됐던 출입금지 표지는 끊어진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 설치된 철판을 밟고 지나는 게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교통체증도 심각해졌습니다. 한 개나 두 개 차로를 막고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병목 현상이 생겨 하루 종일 차가 막힙니다. 공사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저기서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중앙로 한번 내려가려 보면은 뭐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불편해요. 예, 뭐 지금 뭐 수신호 해갖고 여기서 뭐 차량 통제나 뭐 이렇게 뭐 지시해 주는 것도 없고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은 오는 26일. 그러나 일부 구간의 공사는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40년 만에 이뤄진다는 거창한 사업명만 내세운 채 마구잡이식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감귤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데다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감귤 껍질에도 피부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한 성분이 포함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말린 감귤 껍질을 곱게 갈아 농축기에 넣고 성분을 분석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대학교 연구팀이 주목하는 성분은 노밀린과 베르가모틴 두 가지. 사람 피부를 재생하는 콜라겐 생성을 30% 이상 촉진시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개선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감귤에 존재하는 노밀린과 버가모틴이라는 물질이 콜라겐 생성을 증대시키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단백질 억제시킴으로써 주름 개선 소재로 훌륭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또 베르가모틴은 아토피와 여드름을 일으키는 염증 인자 생성을 억제하는 항염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콜라겐 분해 효소 등 3가지 피부 개선 효과 성분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식품과 화장품 이런 거에 천연물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귤 껍질이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옴에 따라 소비가 늘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전 사고의 원인이 되는 워싱턴 야자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집니다. 제주시는 제주 동부경찰서 부근 가령로 일대의 워싱턴 야자수 38그루를 다음 달까지 우선 이식한 뒤 효과가 좋으면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야자수는 지난 1990년부터 휴양지 이미지를 위해 가로수로 쓰이기 시작해 현재 3,500그루가 심어졌습니다. 지방의회의 회의록들은 영구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어려운 한자로 작성되고 내용 검색이 불가능했던 낡은 회의록들을
속기사들이 짬을 내 전자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목포 MBC 양현승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 3대 전남도의회의 회의록입니다. 세로 쓰기 방식에 한자와 한글이 섞인 기록이 사진과 책자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먼지 쌓인 옛 자료로만 남을 뻔했던 과거 회의록들이 전자문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 회의록은 아무래도 한자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한자를 일일이 사전 찾아가면서 한글로 바꾸는 그 작업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회의록은 영구 보존해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근거. 하지만 1952년 1대 의회부터 1998년 5대 의회까지의 회의록은 전자문서가 아니어서 검색이 불가능했습니다. 과거의 회의록 모두 6만 7천여 쪽의 분량을 전남도의회 속기사들이 한글 문서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회의록 전산화 작업을 맡기지 않고 비회기를 중심으로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면서 8천여만 원 예산도 아꼈습니다. 그 분야에 또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거에는 이제 검색이 어려우면 사실 좀 연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남의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10곳은 전문 속기사가 없어 일반 행정 공무원들이 제각각의 방식으로 회의록을 만들고 있는 실정. 전남도의회 속기사들은 기초의회들을 위한 속기 업무 편람 제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네, 밤에도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제주에는 22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은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한층 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최저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34도까지 치솟으면서 나오실 땐 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5호 태풍 노루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오면서 일요일에는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어 규슈에 상륙한 다음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에는 벌써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평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면서 폭염 경보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동부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엔 무더위, 밤엔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트여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섬지역의 기온은 28도 내외로 출발해서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는 점차 그 밖의 해상으로 확대되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뒷부분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었습니다. 사망교통사고는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저녁 6시부터 8시 때에 30% 가까이 집중됐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미준수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제4대 사장 재공모에 5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어제 사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도내 인사 3명과 도외 인사 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내정자를 결정한 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합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의 건축규제 완화 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이라는 시민복지타운의 개발 취지와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 건물 높이를 4층으로 높이고 6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건축규제 완화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행복주택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건축규제 완화를 보류할 것이 아니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가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이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와 신관웅 의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의원 정수 조정 방안을 재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에 공립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97명을 뽑기로 하고 임용 후보자 선발 시험 시행 계획을 사전 예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초등학교 교사가 15명으로 지난해보다 45명 줄었고 중등 교사는 9명 늘어난 75명입니다. 또 유치원 교사는 3명, 특수학교 교사 4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